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버닝썬 사태 정말 권력과 유착이 있는 걸까요?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해라 말을 했는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버닝썬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거 뭐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뭔가 연결된 게 있나 봅니다. 청와대까지 아주 수상합니다.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버닝썬 실소유주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버닝썬과 관련한 이 수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승리의 지인이자 그 버닝썬의 대표 그 이문호 씨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인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이문호 씨 같은 경우에 마약 혐의로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그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죠. 일단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법원에서 말하기로는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그리고 마약류에 대한 범죄 경력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에 관해서 현재까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아직 인정되기 어렵다. 지금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네티즌 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예. 현재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무엇을 더 다투어 봐야 되겠느냐.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공분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양성 반응 나왔고 탈세 혐의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폭행,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마약 판매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혹들이. 그렇다면은 증거 인멸 안 하고 있냐? 증거 인멸도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판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닝썬 운영한 업주에게 영장 기각이 됐다. 이건 정말 뭔가 유착관계가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이거.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그 이문호 본인은 역시 그 마약을 거래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었고, 또 이제 그 마약 투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은 국가수에 의뢰한 결과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사실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인신의 구속을 하고 또 이제 강제 수사를 통원해서 이제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해서 더 큰 연결고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지금 문제는 법원에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 경찰이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첫 스타트부터 지금 이게 차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정말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 사법부가 이걸 기각을 시켰다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윗선까지 권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문호 씨 같은 경우는 그 클럽 내에서 VIP 등을 상대로 그 마약을 유통했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인물부터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구속을 할 수 있는지 서로도 참 답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장에서 본인도 마약을 하고 유통이 됐고 피해자가 엄청납니다. 물뽕이라고 하죠. 여성들에게 이 마약을 술에 타서 먹이는 거.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났고 폭행 사건도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중심에 업주가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거 구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거 풀어놨다는 거 계속 증거 인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데 어쨌건 경찰도 그렇고 얼마나 조사했길래 부실하게 조사했길래 법원이 이렇게 영장을 기각했는지 아니면 또 권력의 힘이 닿아서 영장이 기각된 건지 굉장히 의혹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 업주뿐만이 아니라 관계자들 지금 승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전직 총경 윤청경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문제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그 윤규근
발음 참 어려워요. 윤규근 총경이 네. 우리 버닝 선이라고 해야 될지 버닝 문이라고 해야 될지 그 약간 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해 가지고 뭐 경찰복 논란도 그렇고 또 이제 승리와 뭐 골프를 쳤네, 뭐 최종과도 골프를 쳤네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지금 유착 의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라이브 등을 통해서 계속 취재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분이 뭐 저는 그분이 머리일지 꼬리일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도 우리 언급했듯이 이문호 이분부터도 약간 좀 막혀버리고 있으니까 예, 예. 하다못해 권력층에 네. 해당한다는 그 윤규근 이분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서 좀 의심 그리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었고, 그리고 경찰 주요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관으로 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검경 수사권 때문에 청와대가 경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친인척까지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을 그런 자리에 보냈다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윤 총경에서 꼬리를 자를 것인지 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인지는 계속 밝혀봐야 되겠지만, 이미 뭐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 총경 그리고 승리와 관련해서 그 재봉 논란이 있었는데, 윤 총경은 자신이 아니다, 뭐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또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아마 지난 라이브에서 또 보셨던 분들은 딱 아실 텐데요. 이게 2014년 11월 25일 오후에 이제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승리 본인이 올린 거거든요. 네. 승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뜬금없이 경찰복 사진을 입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이 뭔고 하니 이분이 사실 이 승리 이분이 지금 9월 12일 날 사실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었습니다. 네. 야간에 이제 과속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또 큰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2달여 지나가지고 이런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걸 올렸을 때도 네티즌들의 반응이 왜 갑자기 저런 사진이 올라오지 않나 약간 그런 의아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코스프레 복장이 아니라는 주장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경찰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옷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관들이 입는 정복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됐고요. 또 이제 저기 보이는 저희가 지금 동그라미를 표시했습니다만 그 명찰과 그 견장 부분을 보니까 이게 윤규근 총경의 옷이 아니냐라는 뭐 이제 이런 의심이 의혹이죠. 이제 이어진 네.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윤 총경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윤규근 총경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기자와 이제 문자를 한 거예요. 기자를 문자를 했는데 굉장히 화가 나셨나 봐요. 네. 그 자기 옷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하면서 자기는 2014년에 승리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해당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명예훼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예,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뻔뻔한데요. 아니, 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협박하는 거지. 아직 그래서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아직까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지. 다 가끔 잘리고, 뭐, 다 잘린 사람 같으면은 이런 얘기 못 하죠. 두려워서. 아마 이런 협박이 청와대도 갔을지 않았을까. 나 가만 안 있어.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도 하고 더 윗선에도 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혹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이와 관련해서 또 약간 보충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가수 최종훈 씨 있죠. 네. 그 FT 아일랜드 멤버 그 가수 최종훈 씨가 그 S 모 방송사와 네. 그 3월 2일 날 예.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또 같이 한번 자료를 보면서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요, 아마 저희 또 라이브에서 또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가수 최종훈 씨가 2016년 2월에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면허 정지 처분을 이제 받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도를 무마했다. 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 카톡 내용에서 내가 왜 기사나 얼마나 조용히 처리했는데 하면서 그 유리홀딩스, 그 문제의 인물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가 이것을 무마하는데 도와줬다라는 의혹을 이제 제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3월 2일 날 그 SBS에서 통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먼저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 유인석
유인석과 윤 총경 간의 유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유인석에 대한 얘기죠. 그냥 경찰 쪽의 윗선들이요. 맞아요. 아는 것 같긴 해요. 하면서 순순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석 대표와 경찰 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됐다는 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네. 예.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골프를 쳤다는 얘기도 나누는데요. 아하. 저도 같이 골프 한번 쳤었어요. 얼핏 듣기로는 그 윤규근을 말하는 거죠. 네. 청와대 계신다 하더라고요. 경찰 경력도 있고 뭐 경찰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청와대로 갔던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당시에 골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나가는데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가수 최종훈 씨와의 그 골프 만남의 당시 참석자가 여기 지금 4명이라서 쓰면 5명인 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바로 이제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는데요. 윤규근 총경, 그리고 네. 이제 뭐 최종훈 씨, 그 다음에 유인석 대표, 그리고 그 배우자인 배우 박한별 씨, 그리고 부인, 윤총경의 부인도 여기 골프회동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분 역시도 경찰이었다. 그래서 윤규근 총경이 알고 보니까 경찰 부부였다라는 사실도 또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골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최종훈 씨도 주장했고, 지금 그 윤규근 총경 역시도 골프 뭐 친분으로 골프를 치긴 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뭐 비용이나 이런 걸 각자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 다퉈봐야 되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버닝썬의 최대 주주이고 실질 소유자가 이렇게 유착 관계가 있고 마약까지 했고 그 안에서는 마약 파티가 벌어졌고 여성들이 마약 파티에 피해를 당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게다가 탈세까지 있는데도 불구속이다. 야, 이거 심각합니다. 네. 일단 그 윤규근 총경이 일단 피해자 신분이 되긴 됐습니다. 네. 참 빨리도 됐습니다. 참 빨리도. 네, 예. 일단은 이제 경찰에 정시 입건돼가지고요. 네.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되긴 했는데요. 일단 지난 18일이죠. 그 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착 의혹과 연결돼 있는 직원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되겠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일단은 지금 이분이 혐의가 뭐냐면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 왜 제기됐냐면은 이 윤규근 총경 이 사람이 지금 2016년 7월에 이제 그 몽키 뮤지엄이라는 그 네. 승리의 클럽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에 그 강남 경찰서에 있는 그 팀장급인 A씨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 과정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단속할 사안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서에 접수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작년 7월에 버닝썬에 있었던 그 미성년자 출입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담당하는 그쪽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물어보는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가지고만 지금 혐의를 제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지금 탈세, 마약, 뭐 성매매 알선 등등 해서 지금 엄청난 그 악한 범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배로서 지금 윤규근 총경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뭐 피해자로 전환됐다 해서 뭔가 좀 하려나? 하고 해서 봤더니 공무상 비밀누설 이거 하나로 건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윤규근이 핵심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나 건드리면 터뜨릴 거야. 뭐 이런 상황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거 뭐 얼마 따져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뭐 관련 예를 들어서 우파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한다 했을 때 이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잣듯이 뒤지고 맞아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한다. 없는 죄도 또 계속 만들어내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수사를 한다 해서 거의 뭐 먼지털이시 수사를 한다라는 그런 오명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이 윤규근에 대한 수사는 언론사에서 폭로하면 하나씩 더 하고 언론사가 또 하나 얘기하면 또 그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무슨 방송사랑 무슨 핑퐁하듯이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티가 나게 좀 몸을 사리는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수사를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정말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를 보고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지금 예. 막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버닝썬과 이 기타 클럽 등 해가지고 지금 마약으로 연루된 사람이 지금 40명이라고 해요. 네. 입건된 사람이 지금 40명이랍니다.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메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이 윤규근 총경에 대해서 이렇게 솜방망이식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2016년도부터 벌어진 일이다. 버닝썬이. 그때 몽키 뮤지엄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6년이든 2017년이든 더 그 전에 2014년이든 다 윤 총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총장은 노무현 시절, 문재인 시절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했다는 거죠. 결국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총경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청와대로 갔죠. 또 힘을 받아서 아주 경찰청의 주요한 자리, 예,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 문제가 아니라 윤 총경과 얽혀있는 그 권력의 끈, 당시엔 야당이었을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청와대이고. 아, 요거 그러니까 윤규군 입에서 한번 터지면 대한민국 작살날리는 일이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작살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